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캡처뜬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놓고 보면은 DB하이텍의 이 고점, 오늘의 고점 57,700원 너무나 다이나믹했고 고맙고 땡큐하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미끄러져 내려올 때에 뭐 요 기준점으로 다시 보시고 또 캡처를 또 떠드릴 거예요. 요 기준점에 57,700원의 기준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번 약속했던 1.5 혹은 2% 혹은 2.5 혹은 3, 4, 5 마지노선 54,800원까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두 차례 지금 녹화죠. 차익 실현 전략이 맞다. 그리고 재공략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재공략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뭐 오늘 제넨바이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력주에서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차익 실현 범위가 오고 변동성이 15%까지 우리가 DB하이텍 하면서 막 15%씩 움직여 주세요. 이런 경우 드물잖아요. 퀀타 매트릭스도 지금 11%, 12% 오래간만에 그 단기 공략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안 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상 많은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고 일단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마무리를 져드리면은 재공략 범위하고의 기준점도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이번 20거래일 저점이 DB하이텍이 35,000원이었고 충분하게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시가 부분이 3.61 그리고 고가가 15.63 시초가 대비해서 전혀 밀림 없이 쭉 뻗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변동성이 10% 이상이 나온 건데 무슨 이제 그 의약품주처럼 또 소형주처럼의 변동성이 돼버렸어요. 이 기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시가와 고가의 절반의 라인까지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기준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 고점으로 따지면 15% 기준이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10%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 기준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1.5하고 3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러니까 56,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 됐다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네요라고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56,000원의 차익 실현이 됐다면 그렇다면은 3분의 1 또 2분의 1 지점 54,700원 되돌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 따라붙을 수 있죠. 그럼 1,300원 차이에서 재차 들어가는 건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1,300원 차이에서 재차 들어간다고 했을 때 1,300원 차이에서 재차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 기억해 보세요. 1,300원이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뿐이 안 돼요. 수수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오늘 오픈해드렸던 개장 전에 또 개장하자마자 제넨바이오 또 퀀타 매트릭스 그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써 23%까지 들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단타를 치는 게 낫지 얘보다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먹었을 때 고점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리고 개매대항 기준 설정해드리고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넘겨주면 제일 좋은데 못 넘긴 상태에서 지금처럼 꼬리가 막 달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뭐 분봉은 분봉이고 일봉으로 보시면 꼬리가 많이 달려 있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해봐야 돼. 보통 때처럼 3% 5% 올랐으면 그거는 뭐 굳이. 근데 그게 아니라 15.63이면은 DB하이텍에서는 평상시 쉽게 볼 수 없는 변동성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VI 이후의 흐름, 고점 대비 또 눌림의 흐름. 그럼 다시 설정을 합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치고 54,700원의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면서 돌려지면 지금 9시 34분이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 있다 다시.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매수의 기준은 잡아드리지 않아요. 이제 전량 매도가 됐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분명하게 문자는 나갔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각 요 자락 56,000원 자락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되셨으리라 보고 그죠? 여기서 언급 뭐 다시 되돌리고의 흐름 쭉쭉쭉 그리고 이제 저도 앞전 녹음을 보시면 다소 내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빠져버릴 수 있는 막 변동이 나와서 위로 치고 가면 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저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 범위니까 차익 실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리면 좀 더 위에서 산다 하시더라도 되돌리면 사시든가, 아니면 주력으로의 기준을 잡아서 주력주의 편입 범위를 설정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봉 54,700원 현재 기준에서 54,700원을 되돌리는 구간, 그 기준점을 놓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초가 대비해서 예를 들어 3%면 얼마일까요? 3호 15 그러면은 53,000원의 기준이 되겠죠. 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혹은 나는 얘를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53,000원 범위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그때도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구간이 진입 단가 대비해서의 손절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요 구간이. 시초가를 이탈시키면 나는 손절하겠다. 이 가격에 붙어서. 그리고 지금은요. 가격은 넘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넘겨서 계속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래량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안 따라붙는다. 거래량 없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 얘를 꼭 오늘 나는 하루 종일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경우는 프로그램 쪽의 수량 부분이 일단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별 창구의 기준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든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돌려지느냐, 예? 눌려지면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시 축소가 되느냐,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없으면은 이거 일봉이라고 생각하세요. 내동매매에 휩싸일 수 있다. 내가 심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쫙 이렇게 당겨놓고 거래량만 보세요. 일봉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없는 종목 죽어도 안 쳐다본다 그랬죠. 거래량 없는 종목 일봉 기준에서도 지금 뭐예요? 일봉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냥. 예? 쉽잖아. 그러면은 조금 막 반등이 나와 그러면 막 와 미치겠어. 이게 따라붙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편입해도 돼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거래량이 없으면 되돌리더라도 두들겨 맞는다. 누군가가 아까 흥분해서 한 10,000주씩 샀어. 혹은 20,000주, 30,000주는 못 사겠어?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요. 살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거래량 없을 때 그냥 찔끔 돌려오는데 에이 짜증나 하고 확 집어 던져버리면 훅 밀린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안 실리면 죽어도 못 들어간다. 죽어도 못 보내 뭐. 응? 자 어쨌건 전량차 액션은 잘 됐어. 끝. 하나씩 지워 나갑시다 이제 종목군을. 예? 그렇게 해서 뭐 HMM도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거래량이니까 미련 안 갖고 오히려 이제 삼성중공업 차익 실현 범위를 고민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일봉의 기준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윗꼬리 달렸다고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내일 보면 돼. 내일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아니 여기 윗꼬리 이만큼 달렸을 때 오히려 쫓아붙었잖아요. 그 이수익 난 거는 생각 안 하나? 여기서 우리 DB하이텍 단문 문자 지금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내가 DB하이텍 단문 문자 보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DB하이텍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응? 가장 최근에 문자 나간 게 우리가 문자가 안 나가고 가장 최근에 편입도 안 됐는데 뭐 악을 쓰고 야 차익 실현해 그러면 나쁜 년 정도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건 SK 하이닉스고 이거는 SK 하이닉스고 1월 6일자 오늘 문자 사인 보내준 거요. DB하이텍 아까 혹시 있나요? 개별 문자? DB하이텍 단문 문자 있어요? 위에 올려놨나? 예,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29일 날부터 해서 어떻게 올려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매매 사인이 안 나간 게 아니야. 24일부터 다 나갔네요. DB하이텍 그죠? 24일부터 오래간만에 9월 이후에 왜 DB하이텍의 경우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해놨는데 9월 이후에 12월 24일 날 자 DB하이텍 코멘트를 또 해드렸죠. 관망 기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DB하이텍 10% 비중 유지 47,700원 신규 편입은 관망이라고 했어. 그리고 53,000원을 목표 주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의 SK 이노베이션처럼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편입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24일 날이 이날인가 그죠? 윗꼬리 23% 올랐다가 윗꼬리 다 날고 내려와서 42,950원으로 끝났을 때
그래요? 아니 뭐 감망하라 그랬는데 샀지? 목표가 올려드려서 샀구나. 차익 실현 못하셨어요? 못하신 분들 계세요? 오케이 그럼 갑니다. 들여다보지요 하고 있는데 이 다음날 28일 날의 기준에 갭상승 0.8일 나오자마자 44,800원에 매수세 바로 냈죠. 그죠? 신규 5% 53,000원 목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복귀 교육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나 그래요 맞아 그때 28일 날 매수했어요. 그땐 공식적으로 매수가 매매 사인 나온 거니까. 그럼 28일 날 44,800원 그러더니 윤정도 갑자기 더 줘버려. 29일 날 49,000원에 또 매수. 20%로 비중 확대. 조금 전에는요. 비중이 낮아진 거야. 자, 문자 이것도 관리를 해줘요. 한 번씩 보고. 어떻게 해야 돼? 24일 거부터 한 달락이 돼야 되겠지. 그거를 그 기준을 잡는 걸 좀 알려줘. 가장 최근 게 뭉쳐져 있으면 그걸 한 단락으로 9월 거하고 12월 걸 놓고 따로 12월 29일 거하고 1월 6일 걸 놓지 말고 그럴 바에는 24일부터 한 달락 그 이전 거 과거는 과거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건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니까. 저희 직원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원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29일 날 같은 경우에 추가 편입 30일 날 어떻게 해요? 또 추가 편입. 얼마에? 49,500원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얼마에? 57,700원이 왔어요. 그러면 뭐 충분하잖아. 700원이면 7,000원이면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목표 주가는 다시 상향을 했지만 55,000원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빨리 차익 실현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56,000원대 차익 실현이 되신 거고, 그건 일부러 이제 차별화를 두려는 게 아니라 변동성 때문에 녹화하는 사이에 기준이 잡힌 거죠. 그래서 지금의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의 기준에서 고가격대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 거래량 없으면 못 들어간다. 오늘 일봉상으로는 거래가 수반이 됐어요. 가급적이면 그 꼬리 감싸 안고 들어올리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꼬리를 못 감싸 안으면 주봉 들여다보시면 돼요. 주봉에 지금 이게 하락 신호예요? 아니야. 거래량도 좋고 주봉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 다만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기서 음봉으로 꼬꾸라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누구도 모르는데 억지로 애타게 기준을 잡기보다는 그럼 차익 실현할 땐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부분 대처하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돌려지거나 재편입의 기준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잡아드린 이 정도면 재편입할 수 있겠어 라는 기준이 잡혀서 대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주 짧은 목표 주가는 얼마예요? 6만 원의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6만 원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짧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본다면 7만 원까지도 놓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목표 주가 1차 6만 원, 2차 7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대처할 수 있다. 다만 분봉에서 100만 주의 5분봉에서 100만 주의 거래량을 싣고 주요 라인 44,700원, 54,700원, 뭐 56,000원 이런 가격을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무리수를 둬서 따라붙지는 않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의 DBI텍의 흐름까지 놓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월봉을 통으로 볼게요. 5분봉은 어차피 이제 잡아놨고, 그래서 주봉 갭 1차 얼마 6만 원, 그리고 2차 7만 원.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후 관망, 그렇게 해서 5분봉 100만 주 거래량 엔드 돌려질 때 기준에 54,700원 지금 거래량 뭐 실리고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5분봉 기준에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까가 1분봉이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1분봉인데 10만 주의 기준이 되죠. 죄송합니다. 1분봉 기준에 10만 주, 1분봉 기준에 10만 주, 그리고 가격대 라인은 54,700원, 또 3분의 1 지점 기준을 잡으면 매직 계산기 다시 보겠습니다. 3분의 1이 55,700원입니다. 그죠? 55,700원을 넘기면 엔드 55,700원 돌파 시, 재돌파 시
재편입 고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목표 주가는 다시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좀 아쉽지만은 그런 기준 잡고요. 5분봉까지 한 번 더 그러면 잘라놓고 보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는 아이고 하이닉스가 또 이 녀석이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쉽지만은 차익 실현을 안 했다로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5분봉 기준에서도 거래 부분이 터져줘야 됩니다. 어디서 얼마큼 어디에 최소 범위는 요 정도까지는 터져줘야죠. 흥분 상태에 들어올려진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35만 주, 그리고 주가 라인은 똑같이 55,700원 돌파, 그 다음에 54,700원 돌파. 그 기준의 거래량은 35만 주는 실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어정쩡한 가격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봐도 주요한 라인이다 해서 거기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 유지되면 편입,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위치인데 가지고 있는 경우와 안 갖고 있는 경우의 차이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되는 거고,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야 여기서 돌파하면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봉 기준에서는 46분 기준에 5분봉 35만 주 거래량 앤드 55,700원 재돌파 확인. 그렇게만 대처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월봉. 아유 뭐 정신이 없네요 오늘. 주가가 폭등들이 나와서 그 전략 잡아주는 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사실상 행복한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고민인 겁니다. 남들은 곡소리 나는 쪽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이닉스는 얘는 오버슈팅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눌림목은 크게 나왔지만은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손바뀜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차익 실현을 안 했을 뿐이고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물량을 채우는 자락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이노베이션은 어차피 뭐 매매 사인이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3% 밀렸네요. 차익 실현이죠. 뭐 그 기준대로 대처가 되셨으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홀딩스 어떤가 했는데 일단 우리 주력주, 그다음 우리 갖고 있는 스윙 종목 그런 쪽에서 먼저 기준을 좀 잡아보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다 해드릴게요. 네.